네, 9장은 소프트웨어 검증과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이나 기술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데이터 구조와 처리, 직접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제 특정한 소프트웨어 언어를 우리가 공부하거나 배우지는 않았지만 음, 소프트웨어가 이제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바이브 코딩 같은 거를 통해서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치면 과연 이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없고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오류가 없고 잘 동작한다라고 검증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사용자한테 이 소프트웨어는 잘 동작해, 오류도 없고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이제 건축주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는 이제 설계사들이죠. 그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에 맞춰서 건물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을 직접 이제 만드는, 즉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은 그 설계자가 설계한 도면대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연 그 건물이 설계도대로 안전하게 정직하게 잘 지어졌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감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개입을 해서 그 시공의 각 과정마다 개입을 해가지고 설계도대로 됐는가, 어쩌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또 뭐 하고 설계도대로 됐는가, 규정대로 됐는가,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최종 건물이 완성이 될 때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감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최종 건물이 이제 지어지면 이제 건축주, 건물을 처음에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축주한테 가서 건물이 잘 지어졌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요구한 대로 잘 지어졌나요? 라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는 잘 지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 유지 보수 같은 걸 하지요.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 때까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고요. 그 요청에 맞춰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되고 그 설계에 맞춰서 누군가 코딩을 합니다. 개발자들이죠.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코딩을 해서 만들어진 최종 산출물,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계도대로, 즉 소프트웨어 설계대로 코드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그 사람의 의도대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나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과정 또는 확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에 오류가 생겼다라는 게 무엇인가? 즉 컴퓨터가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 걸 우리가 오류라고 한다면 그 오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오류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소프트웨어들 있죠. 예,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이라면 이제 코딩에서의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거고요. 뭐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뭐 오류가, 즉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컴퓨터가 동작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실수를 덜 한다면 컴퓨터 오류도 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보통 우리가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자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자료를 입력하는 사람은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실수를 안 하도록 막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코딩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보다는 실수를 검증해서 찾아내서 그게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오작동하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오작동을 했다기보다는 컴퓨터, 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로 뭐 은행 그 계좌 이체를 하는 거죠. 뱅킹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금액을 잘못 넣으면 뭐 10만 원 넣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넣었다. 네, 그냥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나중에 되돌려 받으면 다행인데 돌려받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을 했는데 뭐 실수로 번호를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았으니 뭐 컴퓨터가 오동작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인데요. 이제 이메일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이메일을 보낸 사람한테 직접 답장을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보냈으면 이제 전체 답장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낸 사람한테 개인적인 답장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 개인적인 답변을 전체한테 답장을 해버리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사적인 얘기가 전체가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물건을 구매하는데 가격을 잘못 읽어가지고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그래서 여러 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가격을 착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듣고 뭐 100m 앞에서 뭐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그랬는데 그 100m라는 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가늠을 못해서 뭐 10m 앞에서 우회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500m 앞에서 우회전을 하든지 이런 식에 대해서 엉뚱하게 길을 잘못 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노트북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같은 컴퓨터들은 이제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부서지거나 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물속에 빠지거나 등등 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마우스처럼 계속 사람이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쓰는 건 또 고장이 잘 나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고장에 의해서 마우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뭔가 입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입니다. 보통 소프트웨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버그, 오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버그가 항상 나타나지 않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쓰다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 오류가
실행이 되면서 그 버그가 발생해서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이 구장에서 관심이 있는 건 이 소프트웨어 결함입니다. 프로그램의 버그, 오류로 인해서 생기는 이 버그가 이제 구장에서 우리가 이제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뭐 보안 결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안은 이제 시큐리티에 관련된 거고, 컴퓨터에 이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또는 외부의 어떠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킹이 돼서 자기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다던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누군가 전부 유출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컴퓨터 오작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안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안 결함으로 인한 외부 해커의 해킹의 결과로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에러와 버그에 대한 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잘못 사용했거나 명령어는 바르게 사용했어도 프로그램 맥락에서 논리가 잘못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프로그래밍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오류다, 에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오류나 에러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내재되어 있으면, 즉 매번 이런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이 되는데, 보통은 안 나타나다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내재된 결함, 버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떤 실수를 해서 오류나 에러가 포함이 되면 이 결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에 어떤 결함이나 버그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결함이나 버그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오동작을 해버리면 결국 이 프로그램은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오류나 에러의 예는요, 그 F-22 랩터라는 이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의 예인데요. 이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 비용, 뭐 개발 비용, 생산 비용 이런 걸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용이 뭐 거의 7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미국 내에서 수없이 뭐 비행기를 조종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개발자들이 다년간 뭐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해서 통과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아시아 쪽으로 오다 보니까 하와이를 지나서 또 오다가 보면 이제 경도 180도쯤을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날짜 변경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계죠,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들이. 전투기에 있는 이제 시계는 이제 GPS 위성으로부터 받는 어떤 신호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GPS 위성은 자기가 현재 있는 위도 경도 좌표계, 뭐 고도 좌표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이제 맞추게 되는데, 날짜 변경선을 넘어버리면 아시아 쪽이 아마 미국 쪽보다 한 12시간 정도 더 빠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비행기가 떠서 시간 경계선을 넘으면 갑자기 시간 차이가 12시간 이상 나버리니까 전투기 입장에서는 뭐 연료도 그렇고 12시간 이상 날아갈 수가 없는데 12시간 이상 비행한 걸로 나오고, 그럼 연료 문제도 생기는데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고 일단은 시스템의 많은 기능들이 차단이 되거나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뭐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고 기본적인 비행 기능은 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기지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전투기의 대부분의 중요한 기능들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에러가 이제 버그로 남아 있었던 거죠.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버그가 또 있죠.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그래서 뭐 Y2K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은행 뱅킹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뭐 60년대 이후에 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컴퓨터들은 이제 메모리나 기억 장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연도를 표현할 때 1980년이라고 할 때 네 자리를 다 입력하지 않는 거죠. 앞에 19는 다 똑같으니까 80년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게 80년에서 이제 90년대 들어서 99년도 다음에 2000년이 되니까 표현하는 공간은 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00 연도가 됩니다. 갑자기 날짜가 클리어된 거죠. 그러니까 연도가 클리어된 거죠. 그러니 이제 시간을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예금을 했고 언제 출금을 했고 이런 것만 따지더라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은행의 소프트웨어들이 물론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은행 소프트웨어들이 2000년이 되면은 은행 소프트웨어가 오동작을 해서 금융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000년이 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다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은행 소프트웨어들이 프로그래머를 뽑아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단계 그리고 구현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음, 이제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의뢰, 요구자, 뭐 주문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프로그래머, 개발팀 이런 데서 고객을 만나서 요구사항을 듣고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다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하고 이제 뭐 1차적인 초기 버전의 음, 이제 프로그램을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뭐 오류가 없는지, 뭐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런 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뭐 단순한 오류는 구현 과정에서 뭐 수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설계 단계로 가서 설계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드는 건 일반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공학에서의 문제들처럼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딱 공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공정대로 불량품이 없는 물건이 딱딱 생산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 공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마치 그 도자기 굽는 그, 그 공예 같습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어떤 모양을 염두에 두고 빚어가지고 가마에 구워서 그 다음에 뭐 초벌 뭐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오면 검사를 해서 통과하면 이제 상품으로 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깨버리고 이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도 이제 수공예에 가까운 그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로 보면 이렇게 설계, 구현, 검증 세 단계를 뭐 설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구현하고 검증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되돌아와서 뭐 코드를 다시 하거나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오류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일상적으로 뭐 유명한 소프트웨어,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이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미 이제 상업적으로 시장에 풀어서 많이 쓰고 있다가도 오류가 발견이 돼서 버그가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버그 패치를 긴급하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요, 최종 산출물에는 물론 이제
특정 언어로 프로그램된 코드,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처음에 그 설계 과정에서 들어갔던 그 설계 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최종 산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코드죠. 코드를 직접 이제 실행을 해서 상업적인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읽고 쓰고 읽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고 쓴다기보다는 쓰고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건, 어떤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코드를 쓴 거죠. 그걸 또 다른 프로그래머가 그 코드를 읽고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이 만들지를 않고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일수록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보고 수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팀에 있는 팀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멤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멤버가 바뀌면 코드를 버릴 수는 없죠. 계속 유지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기존 코드를 보고 이해하고 뭐 오류를 찾아내거나 또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코드를 쓴다,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건 그 팀 내의 협업을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비용을 아주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설계대로 정확하게 구현되었는가, 즉 소프트웨어 정확성 검증하는 그런 단계는요, 그 건축 시공에서 건축 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현장을 보면은요, 일단 건축주가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 요구사항, 즉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그 기획안을 가지고 설계자들이 건물을 설계합니다. 건축사무소 같은 데서 건물을 설계를 합니다. 그럼 설계된 그 건축 도면을 가지고 건축 시공자들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가지고 설계에 맞게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완성이 되지요. 그러면 설계도대로 건축물이 완성이 됐는지 이 둘 사이를 감리하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뭐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 뜯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에서 감리자가 계속 개입을 해서 감리를 해줍니다. 뭐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 과정에서 뭐 철근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콘크리트의 그뭐 강도, 배합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뭐 수평이 맞는지, 그 다음에 뭐 그 철근의 개수가 설계도대로 됐는지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을 그때그때 계속 감리를 하고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서는 이 감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건축물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이제 공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건축주, 즉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예정자들을 불러다가 건축물을 보여주고 뭐 당첨된 뭐 몇 호실에 가서 하자가 없는지 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뭐 받아가지고 하자 보수나 등등, 뭐 또 심한 경우는 뭐 설계도대로 안 됐다 그러면 뭐 소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서의 건축 감리 상황과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설계를 검증하거나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나온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 다 빼먹고 공사를 끝냈는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 철근을 추가를 못합니다. 그냥 건물 부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다시 개발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잘못된 걸 수정을 하고 또 최종 제품을 완성하고 이게 얼마든지 반복이 됩니다. 이런 점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설계 검증은 중간중간보다는 1차 뭐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뭐 버그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되면 뭐 수정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설계가 잘못된 경우 이제 설계 자체가 여기서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뭐 시공도 바꿀 수 없고 설계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건축물을 부셔버리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변경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 소프트웨어가 이제 검증 과정을 통과를 하면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을 요구를 했던 그 의뢰인을 데려다 이제 제품을 보여주고 네가 요구한 대로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품 확인 과정이고요. 이걸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설계를 검증하는 베리피케이션과 최종 제품을 확인하는 밸리데이션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정확하다, 정확성을 검증한다, 정확성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 정확성의 두 가지 의미는 설계를 검증하는 이제 설계 검증 단계의 베리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제품을 확인하는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그 설계 검증은 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객이 이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의도에 맞게 고객의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즉 고객의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명세서 설계에 제대로 정확히 반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즉 코딩을 해서 얻어진 최종 결과물과 일치한다. 제대로 구현이 되었다. 이 과정이 이제 검증, 베리피케이션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최종 산출물에 제대로 다 반영이 돼서 고객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그 과정. 물론 그걸 고객이 할 수도 있고 뭐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확인이 이제 밸리데이션 과정이고요. 어쨌든 고객의 의도가 소프트웨어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게 이제 밸리데이션이고요. 그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설계대로 제대로 구현이 됐는가는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건축주, 즉 고객이 의도하는 대로 설계자한테 의뢰를 해서 건물 설계를 맡기고 그 설계도대로 시공자가 시공을 할 때 역시 건축주가 이제 시공자들이 제대로 시공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전문적인 영역은 이제 감리자를 시켜서 감리자가 시공의 여러 세부 단계를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와 그 건축 시공의 개발 완성 이 단계까지 전체가 아주 유사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이 제품 명세, 즉 설계에 반영이 되고요. 그 설계가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 결과물과 비교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완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검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구사항이 여기 S1, S2, E1, E2 4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S1은 프로그램이 안전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도대체 안전하다라는 기준이 뭐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뭘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될지가 애매합니다. 검증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S2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모든 사용자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실행시켜 보고 로그인을 할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하는 게 불가능하면 되는 거죠. 즉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있어야만 로그인을 하도록 만들었으면 이걸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원은 프로그램은 빨라야 된다. 기준이 뭐죠? 빠르다는 게.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뭐 빠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느리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은 애초부터 검증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E2의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면 0.5초 내로 시스템이 반응해야 된다. 이건 명령을 내리고 시간을 측정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0.5초 내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요구사항이었으면 명확하게 검증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구사항을 앞에서 이제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분류를 해보면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의도된 기능, 이런 기능이 구현되어야 된다. 이런 기능이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명확하고 완전한 어떠한 기능이 정의가 되면 그건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고요. 검증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2와 E2에 해당되는 거고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면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구현되는 어떠한 이제 기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성능이 좋아야 된다, 뭐 안전해야 된다, 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뭐 투표를 해가지고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걸 검증했다 안 했다라고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이제 S1과 E1은 즉 프로그램이 안전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빨라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사항은 검증 가능하지가 않고요. 따라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나중에 검증을 하려고 할 때는 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것만 검증이 가능합니다. 네, 기능적 요구사항이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는데요.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팀에 전달이 될 때 명확하게 검증 가능하도록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나무에 묶여 있는 그네 같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용 놀이기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해한 건 나무에 줄 2개 매달고 그네 같은 거 이런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실무진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네를 못할 텐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없애야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그네처럼 동작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해서 설계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못하죠. 그네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경우 사람이 그네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걸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객한테 초기의 버전이라고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걸 얼렁뚱땅 고객한테 보여준 건 마치 교수형에 처하려는 이제 목메달 이런 밧줄처럼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객이 아니 내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어 라고 다시 뭐라고 명확하게 더 덧붙입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 발표에 어느 정도 전달은 됐는데 또 이제 줄은 전달이
제대로 됐는데 여기 이렇게 발 딛고 올라서는 부분이 소파를 갖다 매달아 놨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계속 시간 낭비, 그렇죠? 자원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은 반드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증명 가능하도록.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이 분석이 된 다음에 설계에 정확히 반영이 돼야만 나중에 최종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검증이 가능합니다.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 설계 검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그 정확성 증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정확성 증명은 이제 설계에 반영된 어떤 주어진 스펙, 사양이 있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이 스펙에 따라서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걸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뭐 형식 검증, 영어로는 formal specification 또는 뭐 formal ve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그 설계 모델에 따라서 구현된 코드를 모델과 코드를 서로 비교해가며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수학적인 어떤 도구,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뭔가 전문가 레벨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툴의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제 과거에 C 언어가 많이 사용되던 시절에는 뭐 패트리넷 같은 것들이 검증 도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뭐 고우 언어가 출현하면서부터는 뭐 CSP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SP는 Communicating Sequential Process의 약자인데요. CSP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패트리넷은 이제 독일에서 주로 패트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것들이 미국 내 대학에서도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검증 가능한 언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는 그 언어 자체가 그냥 증명이 되는 수학의 아주 그 수식과 같은 형식으로 구현되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되고요, 코드로 구현이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애초에 요구사항, 그렇죠? 요구사항과 그 구현된 설계와 코드 이것들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검증 그 formal specification 같은 형식 검증을 하는 수학적인 도구에 의해서 내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결론이 납니다.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맞춰서 설계에 맞춰서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정확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 문제가 구현이 제대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추적이 돼서 다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수정이 보완이 되고 해서 이제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설계에 맞춰서 정확하게 구현이 되었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언급된 형식 검증 방법, formal specification 또는 formal verification이라고 불리는 형식 검증 방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증명을 하려면 일단은 전문가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수학적인 논리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검증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들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크기가 커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정확성 검증은 형식 검증 방법을 통해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설계가 그 설계한 대로
잘 구현이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설계 검증과 그다음에 최종 그 결과물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요구한 대로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제품 확인, 이 두 가지를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은요, 뭐 앞에서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여기서 봤던 그림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면 이게 이제 제품 명세, 즉 소프트웨어 설계에 반영이 되고 이 설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현이 되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여러 개의 모듈들로 나눠져 있을 때 각각의 모듈 단위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듈이 제대로 동작을 하면 그다음에 그 모듈들을 다 결합해서 전체 시스템, 통합된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이 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가 따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현된 부분, 단위 테스트, 구현, 그리고 통합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객은 최종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인수 테스팅을 합니다. 즉 고객의 요구사항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다 구현이 되었는가.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유지보수, 하자보수 같은 유지보수 과정이 계속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품 확인 과정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실제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제품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밸리데이션 과정, 제품 확인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고객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잘 동작하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베타 테스트입니다.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뭐 새로운 종류의 운영체제를 발표하고 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배포하기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특정한 기간 동안만 동작하도록 뭔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무료로 풉니다. 그렇지만 뭐 일정 기간 지나면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자들은 미리 뭐 얼리 어댑터 같은 사람들이 미리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반응을 쭉 보는 거죠. 써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가 뭐 살펴. 성능이 좋아졌나, 빨라졌나, 뭐 사용하기 편한가 등등 여러 가지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타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최종 상업적인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테스트가 이제 사용성 테스트인데요.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성능을 주로 그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 편리성 같은 거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진 개개인들을 선택을 해서 그 개개인들한테 뭐 성능 측면에서 어떤지 살펴보게 써보게 하고 또는 뭐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디자인 측면에서 뭐 한번 사용해 봐라.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운영 체제 같은 경우는 뭐 누군가 의뢰를 해서 그 의뢰에 맞춰서 개발한 게 아니라 그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불특정 다수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더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정한 사용자가 자기네 요구 조건에 맞춰서 요구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작은 조직, 뭐 지자체나 어떤 학교나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 용도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최종 납품을 하기 전에 가져가서 요구사항대로 잘 됐는지 최종 이제 인수,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돈을 지급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실제 실무자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네가 요구한 대로 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인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에 다 통과해서 큰 문제가 없군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구매 인수 도장 찍고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시 수정 보완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 제품 확인 밸리데이션 과정은 처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최종 제품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제품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설계 검증, 즉 베리피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제품 확인, 밸리데이션 이 두 과정을 이제 한꺼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그래서 앞에 이 verification의 V, validation의 V를 따서 VMV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V자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설계 검증은 이제 정확성 검증 같은 어떤 그 수학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테스트를 기반으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 검증과 제품 확인 과정이 테스트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사용자 요구 분석이 이제 고수준의 이제 큰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세 모듈로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최종 프로그램 설계 명세가 나오면 이제 코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설계가 요구 분석부터 사용자 요구부터 최종 설계 단계를 거쳐서 구현이 이루어지는 2단계 설계 검증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확인 단계는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용자 인수 테스트가 사용자 요구에 맞는가 이게 이제 제품 확인이 이루어지는 이제 밸리데이션 과정인데요.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코딩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의 이제 명세별로 작은 단위부터 단위 테스트를 하고요. 그랬을 때 단위 테스트가 설계한 대로 제대로 동작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듈 단위들을 모아서 통합을 한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하고 이제 통합된 이제 모듈이 조금 이제 큰 규모죠. 통합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설계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준의 전체적인 그 입장에서 시스템 전체를 보고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이 최종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잘 구현이 되었는가라는 이제 인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테스트 과정에서 설계 검증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제품 확인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정확성 증명에 대한 퀴즈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 형식 검증을 통한 정확성 증명은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CSP나 패트리넷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확성 증명을 꼭 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가라는 거죠.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뭐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제 퀴즈입니다. 일단은 그 형식 검증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증명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공위성 시스템에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검증이 100% 완전하지 않은데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공위성 시스템이 의도대로 동작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인공위성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 누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우주로 가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00% 검증을 한 다음에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뭔가 오류가 생기면 핵발전소에서 뭐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고 피해가 너무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확성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뭐 항공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는 뭐
그래도 뭐 문제가 되면 시동 끄고 세우면 되는데, 항공기는 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제어가 안 되면 뭐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료 장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뭐 또는 그런 의료 장비를 사용하다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동작해서 뭐 문제가 되면 뭐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프트웨어 정확성 증명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뭐 인공위성 같은 거를 개발할 때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문을 보면 하스켈 같은 언어, 즉 언어 자체가 형식 검증이 되는 겁니다. 언어 자체가 소프트웨어 정확성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 하스켈 같은 언어로 구현하려고 하고요. 하스켈 같은 언어 사용자를 뭐 개발자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스켈 같은 언어는 뭐 사용되는 곳은 굉장히 적지만 잘 사용한다면 뭐 상당히 예, 몸값이 큰 그런 사용자가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